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인 대이동을 자제해 주길 호소하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 안 하기, 이동 자제하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3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고향,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 거리를 두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친지와 이웃을 위해 이번 추석은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낼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도민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대이동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방역에 커다란 혼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 지사는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17개소의 비상방역 및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도 및 시군, 질병관리청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팀 12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신속대응팀 가동으로 감염 사례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사후관리 전담, 병의원, 약국 등 도내 1,757개의 의료기관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16개소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등을 운영합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열화상 카메라와 검역소를 설치하고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최근 2주간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2,851개의 업소에 대해 업소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조기 집행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0배 확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 대출금 보증기간 만기를 연장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양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태풍,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이재민 3,790명의 주거, 구호 심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농어민들을 위해 직불금과 수당, 재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온라인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밖에 추석 연휴 기간 도와 시군 종합상황실 운영,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교통, 화재, 산재, 가스 등 4대 분야 특별관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소외계층 지원과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의 정을 더욱 가깝게 느끼는 추석 명절이 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도가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터 조성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도는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화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0개 시군구 등과 함께 노인정책 전환 모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관계 활동 부족 등 사회적 여건의 미흡함을 완화하고자 진행했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시설격리형에서 놀이형으로의 노인정책 전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확산운동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또 노인정책 전환 포럼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주시, 완주군, 서울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동구, 영등포구, 부산 사하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남구 등 12개 지자체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서울신문 등이 참여했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인 17일부터 20일까지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 보령, 홍성, 서천 지역은 19일 새벽 3시부터 5시, 평소보다 약 50에서 100cm 높은 최고 755에서 794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령해경은 대조기 기간 재난안전 문자 발송, 전광판 안전정보 제공, 위험지역 선박 계류 상태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특히 갯벌, 갯바위, 항포구 물대 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태세를 가동합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갯벌, 갯바위 고립, 해안가 저지대 차량 침수, 항포구 선박 원침 등 해양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원도심 3개 중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이현우 서천군 의원이 서천읍 3곳의 중학교가 시설과 설비 투자는 물론 교육 여건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을 제안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우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2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천읍 3개 중학교의 미흡한 교육 여건을 들며 통폐합을 주장했습니다. 시설과 설비 투자는 물론 제대로 된 교과 운영과 교원 수급,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서천읍 중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서천읍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의원은 서천중 3학급, 서천여중 2학급, 서림여중 1학급 등 3개 중학교 학생 수는 487명이며 내년 입학생 수는 150명 내외로 학생 수에 맞춘 재정 지원이 되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학교는 최고의 교육시설과 장비,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고 아울러 이 의원은 서천군 집행부가 먼저 나서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이 의원의 동문이자 원로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쇼이고 지역 정서를 생각하지 않은 설익은 제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동문인 A씨는 3개 중학교는 단지 학생들의 교육 장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학생들이 교육을 매개로 서로 관심사를 교류하는 활동의 중심지라며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원로 정치인 B씨는 국가산단의 꾸준한 기업 유치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뜬금없이 서천읍 3개 중학교 통폐합이 웬 말이냐라며 통폐합에 앞서 군의원이라면 응당 서천군이 해당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했는지 학생 수 감소에 대책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로 통폐합을 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이라며 일본은 학생 수가 한두 명만 있어도 예산을 지원하고 폐교 정책보단 휴교 등을 통해 학교 유지에 답을 찾고 있다라면서 이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이현호 군의원의 서천읍 중학교 통폐합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시민단체 카페에 게시하며 이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이 청양군에서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186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정산중학교를 언급했다라며 이는 면 단위 학생 수 50명 미만의 초미니 중학교가 대상이지 서천읍 중학교와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이 학교들은 총 학생 수가 30명 내외의 초미니 중학교로 그동안 어린 중학생들의 통학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3개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정상중학교를 예를 들어 통폐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치로 볼 때 이 의원의 지역구인 비인중 3개 학급에 27명, 서면중 3개 학급에 60명이 있는 학교가 대상이라며 2개 학교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기숙형 공립학교의 신설 중학교 설립이 사회적 논의 대상이라고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부모, 지역 주민, 지자체 등 의견이 다각적으로 수렴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서천읍 중학교 3개 교에 대한 통폐합 관련 공문은 들어온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내년 12월까지 조성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서천군이 청년 정착과 귀농인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청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군의 전체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해 청년 정착과 귀농인의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폐교된 비인면 비남초등학교 12만 2254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80억 2,500만 원을 투입합니다. 비인면은 행정,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이 계속 조성되고 있고 인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으로 자동차 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33제곱미터 내외의 청년형과 82제곱미터 내외의 가족형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29가구와 커뮤니티 센터, 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지상 2층 전체를 잇는 데크를 조성해 고착화된 주거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 연결을 추구합니다. 독특한 구조지만 일반 주택보다 공용 부지가 많아 답답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등 디자인과 실용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로 데크가 이어질 경우 경관을 해치거나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범위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며 청년형 임대료는 월 19만 원, 가족형 30만 원, 공동관리비는 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파격적인 할인을 제안하며 관내는 물론 관외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에 있는 사람들이, 관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5년이든 얼마든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 또 다른 관에 분들이 또 오셔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그분들 최대한 유인을 시키려면 임대료니 이런 것은 좀 대폭적으로 확 그냥 좀 낮춰줘서 이 밖에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임대료 할인, 도로 확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귀농 귀촌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행정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될 그런 시기인데 그것들이 공정계획이나 주변 그러면 시간이 소요될 만한 그런 것들 사전에 해결하거나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국립생태원과 송림숲, 장항구 도심을 하나로 연계해 장항읍 일원을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항읍의 경우 그간 산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설 간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 효과가 미비했었는데요. 서천군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들을 통합하고 핵심 어트랙션을 구축해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관광 콘텐츠, 자립적,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로 종합적으로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과 특색 있는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날 용역보고를 맡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전미숙 실장은 국립생태원과 송림일원, 장항구도심을 연계하는 통합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중복성을 피하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전 실장은 환경부의 브라운필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 연계부처 간의 협업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송림일원을 생태 힐링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탐험역, 미곡창고 등 산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장항구도심의 경우 하나의 콘텐츠로 연계,
일회성 문화예술축제가 아닌 푸드트럭 등 주말 상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송림 힐링센터 조성, 선셋 칵테일, 재련소 굴뚝방 등 대표 먹거리 조성, 수요자 맞춤형 홍보, 송림에서 구도심을 연결하는 친환경 자전거 도로 조성, 야간 테마 공간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자문단들은 무엇보다도 국립생태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군산시로 유출되는 경우를 막고 송림과 구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당 하국 쪽에 그 실성이 갈 때 말씀하든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송림으로 또는 구도심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낼 것인가. 과연 송림하고 구도심하고 생태원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어떤 컨셉으로 연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관광을 하고 있는가를 그림을 그려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또한 자연보호를 중요시하는 송림숲의 경우 인위적인 건축물 설립은 지양하고 감성적, 자연적인 치유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길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국립생태원과의 협력, 도로체계 확충, 숙박시설 확충, 2030을 위한 핵심 전략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사업이 관광시설을 단순히 조성하는 것이 아닌 서천 지역에 맞는 통합형 체류 기반으로서의 기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서천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와 지자체 각각 50%씩 총 사업비 219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추진합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계속해서 준공일이 미뤄지며 8월 31일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던 충남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인 HS공영은 공정률 70%에서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최근 서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신혜지 기자입니다. 자금 문제로 계속해서 공사를 미뤄오던 HS공영이 최근 서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적어도 8월 31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서입니다. HS공영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금융권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된 채 법원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가 돼서야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천군은 HS공영에게서 8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약을 유지하고 8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며 HS공영과의 계약 해지, 공사 타절 합의, 시공사 재선정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연내 준공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당초 가족누리센터 준공일은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격리부서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청문을 거쳐 영업 중지 등 행정처분이 HS공영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하는 경우 작성하는 합의서인 타절 합의서 작성이 얼마나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연내 준공이 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천군 가족누리센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시설로 육아, 결혼,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시설을 한 곳에 통합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소방서가 올해 충남 지역 화재 원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로 나타남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 1,402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632건으로 전체 화재의 45.1%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167건, 쓰레기 소각 111건, 화원 방치 104건 등입니다. 소방서는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배꽁초 불시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쓰레기 소각 행위 자제, 가스,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사용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제가 오는 22일과 23일 충남 서천군 판교면과 종천면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코로나19 방역 준수사항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비대면 형식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비대면 예술체험, 당신만을 위한 힐링음악회, 나도 모델 사진 촬영 등 주민들의 집 마당이나 창문 너머 골목에서 거리두기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제는 국민공감, 농어촌 동행기부금 사업으로 한국마사회가 지원하고 한국예총 서천지회가 주최 주관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은 이달 25일까지 연안일원 가을철 불법 어업 활동에 대해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6.4cm 이하 꽃게 불법 포획, 불법 어구 사용금지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 무허가 어린이 물고기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사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서천도서관은 지난 15일 그림책 강연 소리괴물과 샌드아트 공연 날고 싶은 민들레,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진행했습니다. 김홍 서천도서관 관장은 이번 공연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로 지루하고 힘든 상황에서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장항 송림 삼림욕장에 꽃무릇 10,000그루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꽃무릇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태로 송림 삼림욕장이 서천군의 가을 명소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